지난 11일 소천한 고 김성애 한세대학교 총장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유가족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연장됐고 현장 예배 참석 가능 인원도 늘었습니다.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회에선 정부의 예배 규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짚어봤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슬기로운 식생활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79세의 일기로 소천한 김성애 한세대학교 총장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네, 고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용기 목사를 내조하는 한편 교육행정가이자 음악가, 목회자로서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장례식장을 나선 고 김성애 한세대학교 총장의 운구 행렬이 이어집니다. 고인의 장례는 유족의 뜻을 따라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아침 일찍 장례식장을 떠난 고인과 유가족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자리를 옮겨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려는 성도들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접속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죽음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시작이라며 주님은 김 총장을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유족과 참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워서 돌보시고 귀한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 청년님의 헌신이 열매 맺도록 힘쓰고 우리 모두가 그 귀한 사명을 잘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날 예배에선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을 비롯해 조윤기 원로 목사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김 총장과 관계가 두터웠던 해외 목회자들의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고인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영상도 제작돼 공개됐습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들은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묘원에 고인을 안치했습니다. 79세 일기로 소천한 고 김성애 총장은 남편 조윤기 원로 목사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고 최자실 목사의 딸로 교육행정가이자 음악가,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1965년 조 목사와 결혼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피아니스트, 작곡가로도 활동했고 2001년부터는 한세대 총장을 맡아 20여 년간 교육행정가로서 헌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2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고 교회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은 좌석수의 2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일부터 한 단계씩 완화됐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된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습니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등의 시설은 운영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수도권 교회의 정규 예배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됐습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비수도권 교회의 현장 예배 인원은 전체 좌석수의 30% 이내로 늘어났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진행해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돼 거주지가 달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헌법 소원도 제기했는데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번째 편에선 정부의 예배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교회 내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8월부턴 현장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굿TV 연중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번째 편에선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사무국장, 법무법인 취향 가을 햇살 박성재 변호사,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가 패널로 출연해 교회 방역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에선 예배 규제가 본질적으로 방역 대안이 될 수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예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교회 예배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다른 시설들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분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 의식을 갖고 한국교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이 국가에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법률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교회 폐쇄법이라고 주장하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분석했습니다. 덜 제한적인 침해를 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제한적인 규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침해 죄소성 원칙의 위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원칙에 위배돼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집합 제한 금지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반면 감염병 예방법은 종교시설 제재에 대해 충분히 법률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사망과 사항은 이것도 이제 교회 종교시설을 특정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인데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방역 방침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와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회는 18일 목요일 밤 10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슬기로운 식생활 챌린지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슬기로운 식생활 챌린지는 미랄복지재단 굿일스토어와 CJ제일제당, UN 세계식량계획이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습니다. 챌린지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섭취한 인증사진을 제로웨이스트, 제로헝거, 이터블 푸드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줄임으로써 환경오염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굿일스토어 측은 챌린지를 통해 식품 소비 기한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자칫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만 65세 미만인 경우만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대해선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 코드를 신설한 후 이 코드를 신고한 유튜버들의 첫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수익 금액은 총 87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 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봉의 격차는 컸습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익 금액은 1인당 연 6억 7,100만 원인 반면 하위 50%는 1인당 연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외식업 경기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가 59.33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외식산업 경기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호전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업종별로 한식은 57.26으로 전분기보다 3.88포인트, 중식은 65.62로 0.72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다만 배달 포장 수요가 높은 피자와 햄버거, 샌드위치는 71.82로 1.99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모든 부대에 대한 국내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방역 관리가 가능한 부대 병력의 2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최악의 재해로 불리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진원지가 비슷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일부 지역은 가옥이 파손되고 산사태 우려가 있는 6강 수준의 진도가 발생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제1, 2원전과 오나가와 원전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가능성은 없으나 여진과 기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겨울 전 세계 곳곳에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며칠째 폭설이 내렸고 하루 17.6mm의 눈이 왔습니다. 러시아 기상관측일을 최대치입니다. 뉴욕과 시카고는 수년 만에 폭설이 쏟아져 학교 수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 유럽 지역에서도 폭설과 눈보라로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이상기후로 이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 표결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가 나와 정족수 3분의 2인 67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올 여름이 끝날 무렵 미국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로셸 웰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여름이 끝날 때쯤 자격 있는 미국인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4월이면 일반인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며 한여름 또는 늦여름까지 미국인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5,2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만 달러 가까이 치솟아 7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고 그 후 3개월 만에 가치가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임원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서울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회장 전학수 장로와 수석 부회장 강찬성 장로 등은 이날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전 장로는 전국 70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퇴치와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고기총은 고양시 덕양 지역 원당시장과 일산 지역 일산시장에서 60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지역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고기총 대표회장 문성욱 목사는 지역사회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맞아 사순절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 정오와 22시에 묵상집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를 활용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최 측은 우리 삶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서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생명의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트리 미니스트리가 주관하는 2021 열혈청년 제자 캠프가 오는 25일, 26일 진행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등이 주강사로 나섭니다. 이번 캠프는 유튜브 구트리 미니스트리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주최 측은 청년들이 각 지역과 교회에서 청년 기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현장 예배 가능 인원도 늘었습니다. 사실 예배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은 거의 없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역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